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 시장 많이 무겁고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많이 또 시장에 대해서 피곤함을 많이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의 분위기가 새코롬한 느낌을 좀 느끼고 나서부터는 오늘은 거의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양지사라든지 EV 첨단 소재 아주 뜨거웠던 종목도 있었고 오늘도 여전히 상한가 종목이 매우 많이 나온 가운데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물론 있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 비교적 또 큰 최근 증시 안에서 비교적 큰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일부 경각심을 가지면서 좀 시장을 바라봤고 몇몇 종목들만 기존에 봐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툭툭 건드는 매매 정도만 장중에 한두 차례 했을 뿐 큰 의미 있는 매매는 오늘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첫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시장에 비교적 큰 크랙이 나온 거죠. 이따가 차트를 한번 돌려보겠지만은 그간 SVB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 거의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은데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처음으로 꽉 채운 음봉이 발생했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매우 키울 수밖에 없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이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방미 전 우크라이나 무기 발언과 대만 발언 등 지정학적 이슈가 추가되며 시장 단기 조정 진입이 되었습니다. 일단 시장은 유동성이 있으니 추후 반등은 나올 것이고 그러나 매수 타점은 좀 느슨히 잡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장 보다시피 지수는 코스닥이 2.5%가 빠졌고 코스닥 150이 2.68%가 빠져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그동안 코스닥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우량주들이 버티고 있는 증시다 보니까 코스피는 어느 정도 좀 버팀목이 되는 모습도 있었는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혀 버텨주지 못하고 오늘 속수무책으로 좀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 신용이 어느새 이제 올라와서 양시장 합이 1조 9,900억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내일 되면은 20조가 채워질 것 같은데요. 이 19조 9천억 중에 코스닥 신용 잔고는 벌써 10조를 훌쩍 넘어서고 있어서 코스닥 신용 잔고가 코스피보다 훨씬 많다라는 점.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 신용이라는 것은 시장을 지탱해주고 뒤에서 기폭제 역할을 해주지만은 일단은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고 많이 빠지기 시작할 때의 신용 잔고는 시장의 하락을 거세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갈 때도 예를 들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떨어질 때도 굉장히 광속도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한 3, 4 거래일 동안 하락이 크게 안 나오기를 좀 저는 바라지만 예상 밖의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개별 종목군들은 지수가 한 5% 빠지게 되면 10에서 한 15% 정도의 조정의 폭도 열어놓고 좀 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종목이 그런다라기보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일단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수 보더라도 오전에 이렇게 밀리고 나서부터 시장에 있는 이 우량주들을 다 밀려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돌려세울 만한 호재거리가 없는 가운데 오늘은 또 하나가 추가가 되었죠. 간밤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러시아 관련된 이 발언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었고 대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안 그래도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울고 싶은데 뺨을 한쪽만 때린 게 아니라 뺨을 양쪽을 갖다가 때려버렸으니 오늘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 방산주들이 굉장히 좀 외국계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많이 좀 들어왔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체크를 좀 못하고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그런 말을 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더니 시장에서 엄청나게 임팩트 있게 작용을 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은 그냥 쳐다만 보면서 뭐 퍼스텍 조금 들어가 보고 현대로템 오늘 손절하면서 좀 마감을 좀 했던 것 같네요. 간밤 해외 증시는 또 변동성이 매우 큰 상태에서 정강 후약으로 마감되었으나 테슬라의 영업이익률 즉 차량 가격을 6차례나 인상을 했죠. 6차례나 그러니까 인하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률 감소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 지금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아까보다 좀 더 밀리네요. 하락폭이 좀 깊어졌네. 우리나라 장중보다 그런 연유 때문에 좀 밀렸는데 매일같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중 선물 하락 이후에 주가를 반등을 시켜줬는데 오늘 밤에는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참 궁금합니다. 미 증시가 고점을 계속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엔 좀 무겁게 작용을 해주는 것 같고요. 예전 같으면요 시장이 눌리면 강한 친구들 서서히 주워 담으면서 물려서 끌려가다가 추가 매수 잠깐 다시 좀 볼게요. 맞아. 예전 같으면 저도 시장이 눌릴 때 좀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주워 담으면서 물려서 끌려가다가 추가 매수하면서 좀 빠져나오기 좀 바빴는데 이제는 그런 짓은 좀 자제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즉 기다리는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시장의 영향과 현재의 신용 잔고를 감안할 경우 하락이 급하게 나올 때 흔히 예상 밖의 악재 혹은 평소에 잘 부각되지 않은 악재로 인해 하락폭이 단기간에 커지는 경험 등을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하락이 안 나온다면야 다행이다고 생각이 들고 혹여 그런 하락이 나온다면 충분히 기다리며 좋은 종목을 더 싼 가격에 편입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편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수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 3주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흔히 말하는 이 하락 N파동이라고 하죠. 하락 N파동을 완성을 시키는 형태를 만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금일 시장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도 보셨지만 하락 종목 수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그룹 주가가 좀 덜 빠져서 그나마 좀 지수가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 시장의 악재라는 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전일 그냥 무심코 흘렸던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그리고 대만 관련 발언 등이 중국과 외교적으로 티격태격하는 모습과 러시아와 외교적으로 또 티격태격하는 이러한 부분이 중국은 과거에 사드를 연상케 하고요. 러시아는 북한에서 러시아 무기를 보고 싶냐는 발언으로 맞받아치면서 말 그대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러일으킨 시장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2차전 지원이라든지 원전 이슈라든지 나쁘지 않은 이슈들도 전부 시장에서 사장되는 느낌이다 보니 오늘은 날이 정말 아닌가 보다 라고 최종 판단을 오전에 내렸던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조정은 저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보고요. 몇몇 종목은 사고 싶은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내려오면요. 좀 잡아주고 싶은 종목군들 잘 선별해 두시고 기다려야 될 거고 그 가격이 올 때까지요. 그 외 오르지도 못했던 수많은 종목이 시장 영향에 동반해서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은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자리를 다 찾아가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아침에 저 사실은 이제 회원님들이 있으니까 원전주들을 저희가 포지션을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종목군들을 보느라고 다른 종목군들을 신경 쓸 겨를이 사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EV 첨단 소재를 계획은 세웠지만은 매매를 좀 못 해버렸던 것도 있고 현대로템을 한편으로는 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원전 매도 단가를 좀 보다 보니까 뭐 다른 쪽 매매를 안 하고 저도 원전 포지션이 좀 많았어요. 세 종목이나 좀 스윙으로 끌고
와서 또 마지막에 에너토크를 또 어제 그제와 어제 이렇게 연이틀 담아놨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오전에 매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제가 전부 다 중소형주 기반에서는 전략 매도를 그냥 다 처리해 버리고 말았는데, 원전 관련된 이슈, 네, 시장이 좀 더 눌려준다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재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은 가능성만 나오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을 뚫어주는 계기가 된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이 방산주들의 수급이 워낙 좋았던 것 같아요. 방산주들이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신고가를 치고 가는 가운데 현대로템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가 뒤늦게 좀 쫓아가는 것 같았는데, 와, 수급을 오늘 체크를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로템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고 좀 밀렸는데요. 내일 그런 부분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으로 바뀌어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1조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나 이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오늘 밤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주요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약간의 하락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락의 강도를 보면서 대응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종목군들을 다 한번 돌려보시라. 어떤 종목군들은 이일선이 이탈을 됐고, 어떤 종목은 하락의 폭이 과도한 종목이 있으며, 과거와 같이 모든 종목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딱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놓고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원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일 시장 관계상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좀 나왔던 하루였고, 내일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재편입 고려 중입니다. 뭐 이 안에서 좀 지켜보려고 하고요. 변압기 섹터 실적이 매우 좋은 종목군들이고, 여기에 이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좀 넣어서 또 이달 말에는 중국의 철강 감산 이슈가 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철강주 관련해서 다시 올라가는지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임용 섹터 정말 실적이 무궁무진하게 좋은 섹터입니다. 눌리기를 좀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원택은 잘 수익을 내고 아주 소량 좀 남아 있는 거는 그냥 들고 있는데, 파마리 리서치도 떨어지기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실적이 나오는 보톡스와 프레스테롤리지, 이거 케어젠 이 두 종목 봐야 되고, GI 이노베이션은 지금 오늘 편입을 좀 고려했다가 지수 영향에 의해서 좀 대응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내일자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사실 장 초반에 그런 게 있어요. 이 품절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많이 해버리면,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와버리면 당연히 지수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 초반에 품절주들이 다시 한번 막 치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지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품절주들이 급락을 할 때 하나의 지표로 품절주들이 급락을 할 때 하나의 지표로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쭉 품절주가 치고 가다가 급락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어찌됐든 시장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2차전지가 안 움직일래야 안 움직일 수가 없겠죠. 뭐 에코프로도 되고 에코프로 BM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발생을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네요. IT 반도체도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종목들, 뭐 의미 있는 종목군들 좀 떨어지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 종목군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왜 올랐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좀 이거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고, 지난번 현대무벡스가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 상한가를 좀 갔다가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SM코어가 또 전극 조립 공정 자동 창고 구축 체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2차 전지 전극 조립인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SK가 2대 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높게 뜬 이후 다시 끄집어 올라서 그동안 나왔던 이 T 로보틱스나
현대무백스처럼 이 종목도 상한가를 가줄지 안 가줄지 한번 지켜는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뜨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부터 좀 달려들기는 좀 부담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 강해서. 자, 지수를 다시 한번 좀 지켜보면요,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일단 이런 저항 구간이죠. 여기 갭이 있는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껏 올라가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5일선을 제대로 종가상 이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일선도 이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종가상 이탈이 나와버렸죠. 사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아래 꼬리를 여기까지 좀 달아주는 상태에서 딱 마감이 되면 올라갈 때 비중을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놓고 떨어지기를 좀 대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빠져버려서 내일 예를 들어서 장 초반에 낙폭이 있더라도 이게 올라가서 이 자리를 맞으면은 다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구간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체크를 하고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올라간 만큼 또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부작용이죠, 종목군들의. 그러면 예를 들면 증시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그때 딱 똑같아요. SVB 뱅크 사태처럼 이때도 김정은 사망 뭐 그런 설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툭 건들고 나서 이렇게 촘촘하게 올라갔다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또 급하게, 이때도 보면 굉장히 급하게 떨어진 겁니다. 이 구간 대비 870포인트에서 800포인트를 뺐기 때문에 이 단기의 지수 급락의 강도가요, 이때도 지수가 거의 10% 가까이 단기간에 빼고 또 올렸다가 또 10% 빼고 올렸다가 한 12, 3% 빼고 이렇게, 이런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시장의 상승이 거의 2급이기 때문에 이때 코로나 뭐 비정상적인 하락 이후에 비정상적인 상승, 그러니까 여기 빼고 이 구간 빼고 여기서부터 놓고 본다면요, 지수를 그냥 여기를 빼버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코로나니까 비정상이라고 치고 요만큼 올리고 또 요만큼 올렸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올린 거에 요만큼 거의 N자로 올린 다음에 죽이고 33 만들고 돌파, 33 만들고 돌파, 1 2 3 파동 3파, 그 다음에 여기서 33 또 만들고 여기는 연장 파동인데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파동. 그러게 된다면은 여기에서도 산을 한 3번 정도는 옆으로 만드는 그런 구도가 그려지지 않을까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밑에 있는 라인이 서서히 올라올 건데요. 그렇게 되면 지수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잡겠죠. 일단 돌파를 만든 구간들이, 예를 들면 만든 구간들이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이 언저리까지도 열려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려 있다 정도로, 뭐 지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그런 인식을 심어드리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알고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 좀 볼게요. 삼성전자는 뭐 크게 뭐 낙폭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크게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네요. 오늘도 좀 밀렸다가 지수 대비해서는 뭐 양호하게 삼성전자가 올라와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네, 오늘 지수 대비 선방했다 생각이 들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래서 대형주들은 사실상 크게 변동성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가 매우 뜨거웠는데 장 초반에 포스코가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서 뭐 포스코에서 일부 매매는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매매를 여러 개 한 건 아닌데 포스코 이렇게 놓고 볼까요? 포스코 이렇게 좀 사가지고 분할 매도하고 좀 마무리 지으면서 좀 나왔고요. 포스코는
하고 근데 지금 이것도 11선을 타고 가는데 내일장 어떻게 되는지 지금 구간은 좀 신규로 편입하기도 좀 애매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를 좀 기다려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추세는 살아있는데 한 번 정도 또 눌릴 가능성이 있겠죠.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많이 눌리게 된다면 강력하게 최근에 올라와서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 라는 관점에서 아래 꼬리는 잡아줄 걸로 생각이 드고, 반면에 LNF가 오늘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최근에 누적된 외국인 순매수가 그리고 기관 순매수가 좋았는데 그거를 오늘 공매도 75만 주? 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공매도 체결 수량이 75만 주가 나와서 와, 그걸 다 한 방에 토해내면서 공매도를 사상 최대치를 치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많이 좀 못 가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반등은 해줬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 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 녹색 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즉 얘의 생명선은 이 구간을 계속 타고 오면서 반등 하고 왔는데 이게 드디어 깨져서 저항이 돼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에코프로 이 본연의 자체 종목도 좀 눌릴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눌리게 된다면 저는 이 아래 구간을 보려고 하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이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은 살아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돌파를 해야 진정한 차트의 모습인데 돌파가 되는 거라 아직까지는 그냥 진행 중이다. 에코프로가 반등을 해야 지수가 좀 반등을 할 겁니다. 오늘 2차 전지 쪽 뭐 이것저것 볼 거 없이 뭐 PNT 장 초반에는 좀 강했는데 이후에 전부 다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고요. 돌파만 좀 했었고, 장비 쪽도 오늘 대거 좀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어찌됐든 뭐 2차 전지라든지 장비라든지 다 괜찮았는데 이후에 다 밀려버렸죠. 원전 쪽 이수화학 하나 보고 좀 넘어갈게요. 장 전에 일단 뭐 미국의 기업과 황산 리튬 본격적인 생산에 대한 그런 함께 진행을 한다라는 게 좀 나오면서 아침에 좀 추가 상승하고 좀 밀리더니 오후에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를 좀 뻗어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이슈 소멸되고 다시 좀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오전에도 매우 좀 셌어요. 오전에도 매우 셌는데 오후에 그런 이슈를 다시 재부각시키면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내일 시가의 갭이 높게 뜨면은 또 음봉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갭 뜨고 밀려서 다시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 좀 나와서 쓰리봉을 만들어 주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이게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되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부터 밀리고 떨어질 때는 아예 종목을 그때는 단타도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KG케미칼, KG그룹, KG ETS가 어제 시간 외에 이제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오늘 갭을 제법 많이 줬는데요. 6.9%, 7% 갭이 뜬 이후에 시가부터 조금 강하게 쏘면서 와, 여기도 시가부터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돌파하고 눌리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강하게 돌파한 자리들이 항상 눌림목 자리가 되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가 되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KG 케미칼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KG 그룹 중에 제일 먼저 신고가를 갔던 종목이고 가장 강하게 추세를 유지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으로 좀 내려오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한 종목군들의 공통점들이 존재를 하는데 떨어져도 이런 구간에서 다 지지를 하고 갑니다. 사실은 5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이탈을 시켜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던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의 흐름을 만드는데 그걸 다 이탈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파니까. 그런 흐름을 다 만들어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KG케미칼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매매 좀 하고 마무리를 졌고, 자 원전 쪽 방산 쪽 봐야 되겠네.
현대로템의 이 방산주들 수급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게 들어오다가 오늘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는데, 오전에 이제 막 올라갈 때, 오전에 이런 구간에서 빠르게 올라갈 때 사실은 저희가 원전을 좀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이거 처리하고 얘 호가의 변화 좀 지켜봐야 돼서 좀 바로 대응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보송 파워텍도 스윙하던 거 전량 매도를 했고요. 오늘 에너토크도 이 구간에서 한 60% 정도 매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전량 다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놓은 자리에 돌파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나머지 좀 매도를 했는데, 저는 오늘 보면서 이렇게까지 빼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막 과격하게 움직이는 게 좀 마음에는 좀 안 들었고요. 자, 이후에 이제 뭐 보송 파워텍이라든지 뭐 G2 파워가 일단 대장이었죠. 현재에서 G2 파워가 대장이었는데, 종목을 좀 간추려서 내일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주들 계속 좀 지켜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다 대부분 뭐 그 시세를 좀 줘서 시세를 줬는데, 근데 여기서 격하게 밀린다면 또 한 차례 정도는 대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대로템 방산보다가 좀 그랬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1조가 터지면서 일단은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신고가를 찍고, 지난번에 포스코 인터 여기서 신고가는 못 찍었는데 거래대금 많이 터트려 놓고 일단 움직였던 그런 흐름과 약간의 흡사한 차트의 패턴인데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미국에 방문하면서 이 무기 관련된 이슈 등등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구간이 참 애매한 게, 여기에서 바로 돌파를 해주면은 아주 해피하게 갈 텐데, 바로 돌파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때도 시가 띄워놓고 음봉 만들어 버리고 쭉 빠졌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좀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갈 때 추격하는 것보다 떨어졌는데 아래 꼬리 잡을 생각 말고,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고 그냥 옆으로 기는구나 라는 게 확인되면 들어가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수급주들이 어쩔 때는요, 떨어질 때 무한대로 프로그램 매도가 멈추지 않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계획을 난 눌림으로 할 거야 하고 미리 다 걸어놨는데 하고 있는 순간 다 체결됐을 때 대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손실난 경험이 많은데요. 그래서 차라리 요새는 잘 걸어놓지 않고 최대한 확인하고 난 이후에 시장을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반도체도 되게 많이 빠졌어요. DB하이텍이라든지, 저도 이거는 매매 끝난 이후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죠. 떨어질 때까지 저는 꾹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요,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강성부 펀드에서 여기서 지분을 확대하고 또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간 겁니다. 절대 얘네가 샀다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주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DB하이텍도 마찬가지예요. 강성부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막 가는 게 아니라 파동을 주는 거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상을 해보고 움직일 텐데, 걔네들이 돈이 많이 들어온 자리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구간까지 예를 들면 시장이 하락을 해서 정말로 많이 밀려버린다. 그럼 이런 데서 그냥 딱 분할로 탁탁 좀 사보는 거. 나도 평단이 나도 물렸고 강성부도 물렸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편하잖아요. 매매가 조금은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좀 잘 지켜는 보고 있는 IT 반도체 기업들이고요. 자, 파마 리서치 종목인데, 어제 이제 신고가를 한 차례 뚫어주고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좀 밀립니다. 이때도 돌파하고 한 3일 정도 연속적으로 밀리는데요. 밀림의 강도를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사실 시장만 좋았으면 그냥 사버릴까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마음에 들어 보였는데, 일단은 많이 밀리는 거 좀 체크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메디톡스라든지 최근에 좋았던 종목분들 좀 밀리고 내려오죠. 이런 구간가 시장의 하락에 좋은 종목이 떨어졌을 때 신규 편입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나열을 해본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내려온다면 강성 주주들이 많은 회사입니다. 안 파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군들이 내려온다면 좋은 자리가 오면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이 사실 저와 함께 하면서 같이 사야 될 종목군들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런 종목군들이 사야 될 종목이고요. 뭐 원택이라든지 실적이 우상향하고 꾸준히 가고 있는 회사들 밀릴 때 봐야 될 회사들이 미리 정해놓고 보는 거죠. 그리고 현대일락이라든지 실적 계속 우상향하고 수출 데이터 너무나 좋은 회사들이 시장 영향에 의해서 급락한다든지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시장 하락에 의해서 또 여기까지 떨어진다든지 많이 밀린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밀리면 그럴 때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네 어려운 시장 다들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또 금요일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라이브 방송 가입받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네,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